따가운 햇볕도 아닌데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시원한 물을 머리에 끼얹고 세수도 하며 더위를 날려봅니다. 너무 습하고 약간 사우나 들어온 것처럼 더워가지고 지금도 막 등에 땀 나가지고 되게 찜통 속에 있는 느낌.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9도였는데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어제도 51명이 늘어나면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환자는 50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많습니다. 숨진 사람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철 초기 폭염은 중후반기보다 신체에 더 위험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폭염 기간 중 첫 30에서 40% 기간이 인체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87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108개 도시를 연구한 결과 폭염 초기의 사망률이 5.04% 증가해 나머지 폭염 기간 사망률 증가폭인 2.65%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인체가 적응, 순응을 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첫 더위 때는 순응이 되기 직전이라 사망률이 높아지는. 또 폭염 온도가 0.5도에서 6도 증가할 땐 사망률이 2.4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또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땀이 나지 않을 때는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된 열사병이 의심되는 만큼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이 이글이글 타들어갑니다. 더위를 피해 센강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온도계의 숫자는 이미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프랑스에선 약 1,900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열기로 인한 사고 우려에 에펠탑 전망대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낮 기온이 46.6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6월 기온을 기록한 포르투갈에선 대지의 뜨거운 공기가 하강 기류와 만나 마치 쓰나미 같은 거대한 희귀 구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져 이탈리아에선 야외에서 일하던 작업자 등 2명이 숨졌고 온열 질환자도 20% 늘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6월 평균 온도가 관측사상 가장 높게 관측되는 등 더위 기록도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의 강한 고기압으로 인한 열돔 현상과 함께 지중해의 높은 수온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Temperature of the Mediterranean Sea is 3 to 6 degrees greater than what is normal for this time of year. 한여름이 아닌 6월부터 시작됐다는 게 특히 이례적입니다. 폭염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표현한 세계 기상기구는 이런 극단적인 더위가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by 2050, about half the European population may be exposed to high or very high risk of heat stress during summer.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유럽에서만 매년 17만 5천 명 이상이 더위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구촌 기상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난 2018년 강원도 홍천의 낮 기온은 41도, 서울은 3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대야 일수가 관측사상 가장 긴 24.5일이나 이어지며 사상 첫 추석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극한의 더위를 만든 건 티베트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고기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에 들어가며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상층 고기압인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지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티베트 일대와 몽골 서부 지역이 매우 건조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가물어지면 이거 자체가 하층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거든요. 하층 공기가 부풀면서 상층의 고기압까지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럽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동유럽이 고기압에 놓여 심각한 폭염이 발생하면 그 오른쪽의 저기압이, 그 오른쪽인 티베트 부근에는 고기압이 번갈아 자리 잡는 연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유라시아 횡단 폭염 가뭄 열차 현상입니다. 현재 유럽에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유럽의 폭염이 심각한데 이게 동유럽까지 확장될 경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유라시아 지역에 나타나는 폭염 가뭄 현상이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에서 동기화돼 있다. 전제 조건은 지금 상당히 갖춰져 있어서 7월, 8월에 굉장히 더운 대폭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 북쪽의 찬 공기의 힘도 약해 중국 산둥반도와 북한에 있는 장마전선이 내려올 기미도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다음 주까지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기상청이 지난 1973년부터 작년까지 폭염과 열대야 일수를 분석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970년대에는 폭염이 평균 8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14일, 최근에는 16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열대야 역시 1970년대에는 평균 4일에서 지금은 13일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 2018년과 재작년은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열대야는 지난해 24일 넘게 기록되며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은 대구와 경북 의성, 경남 밀양 같은 내륙 지역에서, 열대야는 제주, 서귀포, 전남 여수, 목포, 부산 등 바닷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여름은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